안녕하세요. 24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수업까지 해서 우리가 MG브릿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액티비티도 만들고 CBS, 리소스, 금액 다 만들고 자원, 자재 분배 다 하고 S커브까지 뽑고 코딩 작업, 필터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이 기능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프리마베라를 오퍼레이팅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프리마베라는 오퍼레이팅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의 적합성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수행할 때 듀레이션을 산정하는 것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다 완료한 입장에서 세 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프리마베라를 이 PDF로 출력하는 방법, 두 번째 프리마베라 파일을 내보내는 방법, 세 번째 프리마베라 양식을 저장해서 내보내는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 리포트를 쓰는 방법,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리포트 기능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프리마베라에는 왼쪽에 보면 리포트 기능이 있습니다. 리포트 기능을 누르면 수많은 리포트가 있습니다. 리포트가 양식이 세팅이 돼 있고 우리는 그걸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기능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여지지가 않는 게, 지난번 S커브도 보셨듯이 엑셀이나 이런 한글 자료에 와서 우리가 가공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P6에서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고 해도 잘 쓰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기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포트에서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코스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AC02에 있는 액티비티 코스트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찾은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우클릭 누르겠습니다. 자, 우클릭을 누르면 런이라는 실행이라는 게 나오고 리포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우리는 여기서 OK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이렇게 액티비티 코스트에 대한 리포트를 뽑아냅니다. 자, 굉장히 간결하고 가벼운 파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반기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를 PDF를 출력하면은 액티비티 코스트 리포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리포트 기능은 하나 알려드렸고요. 이제 프리마베라 파일을 뽑아내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파일로 가겠습니다. 파일로 와서 저희는 지금까지 임포트만 했습니다. 이제 익스포트를 하면 됩니다. 익스포트를 누를게요. 익스포트를 누르면 여러분 P6 버전에 맞는 버전이 여기 뜰 것이며,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프리마베라 PM 버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컨트랙터 버전과 XML로 보내는 방법, 엑셀로 빼내는 거,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로 보내는 거, 뽑아내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XER 파일을 뽑아낼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선택하고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넥스트. 자, 프로젝트만 뽑아내겠습니다. 프로젝트만 뽑아내지만 사실 그 프로젝트에 리소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리소스까지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넥스트. 자, 프로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익스포트 할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요. 넥스트. 자, 위치를 선택하시고 피니쉬를 누르면 나가게 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자, 네, 피니쉬를 누르면 완료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바탕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M08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P6 파일이 이렇게 XER 파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절대 XER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프리마베라 파일은 한글 파일하고 달라서 한글 파일처럼 그냥 클릭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불러 들어와야지만 파일이 꼬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이 나오면 절대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열지 마시고 P6 와서 여기서 파일에서 임포트를 통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레이아웃 파일을 내보내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레이아웃 파일은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레이아웃 파일 쓰는 법, 저장하는 법 알려드렸는데 이제 내보내는 법은 간단합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 버튼 클릭에 레이아웃에 오픈을 누릅니다. 오픈을 누르면 지금 화면을 저장할 거냐고 뜨는데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No 누르겠습니다. No.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열 수 있는 레이아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레이아웃이 있는데 지금 내가 지난번에 했던 레이아웃을 뽑아내려면 원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엑스포트를 누르면 원하는 위치로 나가게 됩니다. PLF 파일이란 것은 프리마베라 레이아웃 파일이기 때문에 PLF로 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과업에 있어서 성과물을 작성하게 된다면 성과물인 XER만 주는 것이 아니라 프리마베라 레이아웃까지 같이 주셔야지만 감리자가 혹은 감독자가 혹은 승인자가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보낼 때는 XER과 PLF 파일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마베라 레이아웃 파일까지 했으니까 이제 대망의 프린트를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프린트 프리뷰로 가겠습니다. 프린트 프리뷰. 자, 잘못 눌려서 파일이 하나 켜졌네요. 프린트 프리뷰로 왔습니다. 자, 프린트 프리뷰로 오면은 자, 보시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출력하는 양식을 바꿀 예정입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면은 페이지 셋업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리엔테이션은 가로 방향이냐 세로 방향이냐, 자, 이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통상적으로 공정표는 가로 방향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랜드스케이프로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걸 먼저 하기 전에 페이퍼 사이즈가 있습니다. 페이퍼 사이즈는 우리는 A3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A3. 기본적으로 공정표는 A3 또는 A4로 출력을 하는데 사실 A4로 출력해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A3로 출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때에 따라서는 A4로도 출력하기도 합니다. 가로 방향 아닌 세로 방향으로 하기도 하니까 그때에 맞춰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요런 화면이 있습니다. Adjust. 비율을 몇 프로로 할 거냐, 혹은 P2, 와이드를 몇 페이지로 할 거냐, 길이를 몇 페이지로 할 거냐, 혹은 스케일을 몇 페이지로 할 거냐인데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비율이나 와이드를 맞추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djust 2에서 100%를 우리가 80%로 맞춰 보겠습니다. 80%를 맞춘 상태에서 Apply를 눌러 볼게요. Apply.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죠. 자, 100%를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자, 100%로 바꾸겠습니다. 100%로 바꿔서 Apply. 더 크게 해볼까요? 120%로 Apply. 글자가 점점 커지죠. 그 다음에 50%를 줄여볼게요. 50%로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P2는 와이드를 한 페이지로 하고 밑으로는 계속 하겠다. 그러면 와이드를 한 페이지로 하고 어플라이를 하면은 와이드에 맞춰서 이게 비율이 조정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80%에 맞춰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아마 보기 편한 눈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글자가 좀 작아 보이니까 우리 그냥 100%로 할게요. 100%로 출력하겠습니다. 자, 100%로 했더니 옆에 잘리고 밑에 잘려서 페이지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P2 아니고 그냥 100%로 가겠습니다. 100%에서 마진으로 넘어갑니다. 마진은 뭐냐면 이 중간에 여백을 나타내죠. 이 여백들.
이 여백들. 이게 마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이 수치는 밀리미터가 아니고 인치예요. 인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0.4를 하고 싶은데 0.4가 안 되고 단위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냥 기본 세팅 그대로 쓰시는 게 가장 이쁘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프로그램이 특성이니까 뭐 이거는 어쩔 수 없겠네요. 그래서 마진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탭인 헤더로 갑니다. 자, 헤더는 이 위에 있는 이 항목을 헤더라고 그러고요. 푸터는 밑에 있는 이 항목을 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더고요. 얘가 푸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헤더부터 가겠습니다. 헤더는 디바이드를 3개로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3개로 나눴습니다. 4개로 나누면 얘가 4개로 바뀝니다. 3개로 바꾸면 3개로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섹션에 라인을 넣겠습니다. 빼겠습니다. 넣겠습니다. 빼겠습니다. 지금 라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높이, 뎁스를 0.25인치로 하겠습니다. 0.5인치로 하겠습니다. 자, 조정할 수 있죠. 자, 어플라이를 눌러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왼쪽부터 볼게요. 3개 섹션이니까 왼쪽에 보면은 섹션 넘버 1에 쇼 이 라인을 뺐네요. 자, 라인을 넣고 다시 킬게요. 자, 섹션 넘버 1에 있는 거는 텍스트 로고, 두 번째도 텍스트 로고, 끝에도 텍스트 로고입니다. 이제 바꿀게요. 자, 왼쪽에 있는 섹션의 텍스트 로고를 클릭해서 텍스트 로고 확인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하려면 모디파이를 눌러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자, 여기다 뭐라고 적을까요? 우리 NTP와 CCD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NTP는 며칠일까요? 2011년 1월 2일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여기서 자동으로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밑에 탭에서 보시면 프로젝트 스타트가 있죠. 프로젝트 스타트를 누르고 add variable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스타트 데이트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CCD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프로젝트 피니시. 자, 넣었죠. 자, 넣었으면 OK를 누르겠습니다. OK. 자, 근데 프리마베라가 조금 안 좋아서 띄어쓰기나 이런 게 좀 너무 엉망으로 돼서 어플라이를 눌러보면 여기는 이런데 여기는 또 제대로 나와요. 자, 사실 우리는 여기다가 이 왼쪽에 있는 섹션 넘버 1에다가 날짜를 직접 타이핑 치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값을 불러오라고 명령어를 준 거고요. 자, OK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은 됐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는 뭐가 들어갈까요? 통상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갑니다. 프로젝트 이름 또는 공정페이지 종류가 들어갑니다. 공정페이지 종류라면 마스터 스케줄이냐, 뭐 마일스톤 스케줄이냐, 주공정 CP 스케줄이냐, 디테일 스케줄이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갈 수도 있고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 이름을 집어넣을게요. 프로젝트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 네임이 여기 있습니다. 프로젝트 네임. 프로젝트 네임 클릭하고 집어넣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네임 들어왔죠. 근데 저는 프로젝트 네임 글자를 좀 크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A 버튼 눌러서 좀 키우겠습니다. 12. 자, 커졌죠. OK 누를게요. OK. 어플라이 눌러보겠습니다. 어플라이. 자, 커졌죠. 자, 커졌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은 뭐가 들어갈까요? 오른쪽은 보통 내가 스케줄을 돌린 날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디파일 들어가면 여기는 지금 오늘 날짜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날짜가 아니고요. 데이터 데이트. 내가 스케줄을 돌린 기준일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출력한 날이 아니고 스케줄을 돌린 기준일.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데이트로 바꾸겠습니다. 데이터 데이트로 바꾸고 OK. 어플라이를 누르면 여기에 데이터 데이트가 나와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데이터 데이트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데이터 데이트를 적어 주겠습니다. 한글로 영어로 데이터 데이트 땡땡 적어서
OK를 눌러주면은 데이터 데이트는 이날이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죠? 됐죠? 그래서 헤더는 끝났습니다. 헤더는 착수일, 종료일, 프로젝트 이름, 데이터 데이트, 프로그램 계산 기준일. 자, 이제 푸터로 가겠습니다. 푸터도 지금 3개로 쪼개져 있고요. 디바이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왼쪽 하단부 섹션 넘버 1에 보면 얘는 간트 차트 레전드가 나와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간트 차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이쪽에 표현해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는 페이지 넘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주 뭐 오라클에서 기본적으로 잘 들어있는 것 같아서 손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오른쪽은 텍스트가 나왔는데 의미 없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보통 우리가 제출하면 승인자가 있고 리비전, 뭐 검토자, 어프로블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반적으로 리비전 박스를 넣게 됩니다. 리비전 박스를 넣으면은 이렇게 박스가 생성이 돼요. 어플라이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박스가 생성이 되고 날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뭐 오늘 날짜 적고 리비전 네임 초기 여러분들 똑같이 적으시면 돼요. 초기 공정표 제출 뭐 이렇게 적고 체크는 홍길동이 했습니다. 어프로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넣으면은 이 값이 여기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했는데 여기다가 좀 말을 좀 많이 잡아. 초기 공정표 제출을 원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거예요. 자, 했더니 글자가 아직도 안 잘리네요. 부탁드립니다. 자, 했어요. 글자가 잘리죠. 지금 잘리는 경우 이 범위를 넓히면 되기 때문에 넓히고 싶은데 어떻게 넓혀요? 자, 여기 보면 가운데 바를 잡고 앞쪽으로 끌고 가시면 돼요. 끌고 가서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렇게 이 선도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가 헤더와 푸터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옵션입니다. 자, 옵션에서 기본적으로 간트 차트를 보여주고 싶으면 체크를 하고요. 간트 차트를 안 보여주고 싶으면 체크를 해제하면 간트 차트가 없어집니다. 당연히 차트가 없어지면 레전드도 없어지겠죠. 일반적으로 차트는 무조건 키고 작업을 합니다. 키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자, 타임 스케일 스타트와 타임 스케일 피니시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스케일 스타트는 여기 시점이고요. 종료 시점은 여기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정하겠습니다. 자, 타임 스케일 스타트는요. 프로젝트 스타트로 해주세요. 타임 스케일 피니시는 프로젝트 종료 날짜로 해주세요. 그래서 PS와 PF를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어플라이 눌러볼게요. 어플라이. 자, 근데 뭐가 좀 이상하죠? 여기는 프로젝트 스타트인데 여기는 프로젝트 피니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스타트 자체도 지금 여기가 글자가 잘리는 것 같기 때문에 프로젝트 스타트보다 앞서서 한 달 정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날짜를 제가 이렇게 직접 칠 수도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이 시작이니까 2010년 뭐 12월 1일 이렇게 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10년 12월 달이 뜨겠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PS를 선택한 상태에서 나는 마이너스 1개월 정도 보여줘. 마이너스 1M 적겠습니다. 1M. 마이너스 1M. 그러면 PS가 여기거든요. 지금 프로젝트 스타트 데이트가 여기니까 이거보다 한 달 전 앞에가 보여지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자, 해보겠습니다. 자, 어플라이 눌러볼게요. 똑같죠? 지금 아까 12월 1일을 적은 거하고 PS-1개월 적은 거하고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PF는 안 되네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정표에서 보는 항목부터 잡으셔야 돼요. 자, OK를 누르고 일단 나갈게요.
OK 누르고 미리 보기를 닫겠습니다. 자,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많이 가 있는데 일단 앞쪽으로 끌고 오세요. 스케일을 좀 굉장히 축약시키세요. 이렇게 축약시켜서 좀 잘 들어오게. 그래서 일단 팁을 드리면 왼쪽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오른쪽에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안으로 몰고 들어오시면 돼요. 전체 공정표를 어느 정도 몰고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쪽도 공간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야 이쁘게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프리뷰 가겠습니다. 프리뷰 왔어요. 이제 들어오죠. 이제 들어왔어요. 아까 앞쪽에서 조정했을 때 이제 들어왔습니다. 다시 페이지 셋업 가겠습니다. 제 페이지 셋업 와서 옵션에 왔는데 프로젝트 스타트는 -1하니까 이쁜데 프로젝트 피니시는 글자가 다 잘려요. 자, 그럼 프로젝트 피니시 끝나고 몇 개월까지 보여줄 거예요? 한 3개월까지 보여줄까요? 프로젝트 피니시 끝나고 3개월까지. 자, PF 플러스 3개월에서 OK 누르겠습니다. OK. 자, 그럼 나오죠? 자, 이쁘게 나오나요? 이쁘게 나와요. 됐어요. 자, 근데 내려보니까 이 로직이 너무 많아서 보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미리 보기를 닫고 나가서 로직을 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 그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미리 보기 가보면 없어진 거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여기 보이는 이 액티비티 칼럼의 넓이도 여기서 내가 조종하는 대로 바뀝니다. 바뀌죠. 여기서 내가 작성자가 조종을 이렇게 하면은 조종하는 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두 페이지의 공정표가 작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상단에서 볼 때 좀 글자가 깨지죠. 자, 이런 부분들은 나와서 타임 스케일에서 우클릭 타임 스케일에서 이어 먼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 먼스로. 자, 바꿔주시면 좀 이쁘게 되니까 또 다시 줄이고 난 로직 보여줄 거야. 클릭에 프리뷰 갔더니 이쁘게 잘 나오네요. 자, 이 상태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프린트 버튼을 누를게요. 프린트 버튼 PDF 어도브 PDF나 한컴 PDF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PDF로 확인. 자, 그러면 저장할 위치를 잡고 프로젝트 이름을 선택하래요. 저는 MG 브릿지라고 적겠습니다. MG 브릿지 스케줄 MG 브릿지 마스터 스케줄. 자, 됐죠? 자, 저장 누르겠습니다. 저장. PDF를 출력합니다. 출력을 하고 나면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쁘게 됐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만든 공정표가 이렇게 이쁘게 됐습니다. 자, 요 정도 공정표가 A3 2장인데 보통 1000억짜리 공사를 하면 A3 한 30장에서 50장까지도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정표를 출력 파일로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고요. 파일을 받아서 검토를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 간트 차트에 보이는 이 항목들 중에 이 점선들이 보이고 있어요. 세로선, 가로선들이 있는데 이 선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클릭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두 가지만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입니다. 바 누르면 오른쪽에서 보는 바를 이쪽에서 세팅할 수 있어요. 자, 보면 여기에 체크가 돼 있는 항목들만 이쪽에 나옵니다. 보시면 요약바 보기 싫다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누르면 요약이 없어지고요. 보고 싶다 키고 누르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하면 되고 색깔을 바꾸고 싶다. 여기서 색깔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세팅 그대로 놓고 쓰셔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디폴트가 쓰시면 됩니다. 로직이 없어졌으니까 로직 키면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버티컬 라인들 수정해 보겠습니다. 우클릭 바 차트 옵션. 바 차트 옵션 오면은 여기 사이트 라인이 있습니다.
사이트 라인에 호리젠탈 라인과 버티컬 라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기준은 보니까 버티컬 라인은 먼스로 되어 있습니다. 먼스가 한 달마다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호리젠탈 라인은 5개마다 한 개씩 선이 갑니다. 조정하고 싶으면 여기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하면 되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자, 베이스라인 설정하는 것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였으면은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관리 주체하고 그 과업에 참여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승인한 공정표를 베이스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베이스라인을 설정해서 내가 공정표를 움직여야 정확한 기준 대비 내가 빨리 간다, 늦게 간다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베이스라인을 보려면 오른쪽 간트 차트에 베이스라인이 보여야 됩니다. 우클릭, 바로 갑니다. 우클릭, 바. 오시면 이쪽에 프로젝트 베이스라인 있어요.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자, OK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노란색 바가 생겼습니다. 자, 근데 노란색 바가 기준인데 제가 예를 들어 진입도로 공사를 12일에서 100일로 바꿔볼게요. 바꿨는데 사실 노란색도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베이스라인이 설정되어 있지만 베이스라인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로 가서 먼저 만들고 적용시켜야 됩니다. 메인테인에서 만들고 어사인에서 적용시킵니다. 메인테인에서 만들겠습니다. 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를 애드 버튼 눌러서 지금 있는 거를 베이스라인 만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OK 누르면 베이스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진 파일을 따로 할 거 없고 클로즈 누르고 프로젝트 와서 어사인으로 갑니다. 메인테인에서 만들고 나서 어사인에서 적용시켜 주는 거죠. 어사인으로 갑니다. 자, 프로젝트 베이스라인에 우리가 만든 거를 선택, 프라이머리도 우리가 만든 걸 선택,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OK를 누를게요. 베이스라인 만들었습니다. 자, 아까는 진입도로 공사를 제가 12일에서 100일로 바꿨는데 같이 따라 움직였어요. 노란색 밑에 베이스라인 바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100일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줄을 돌릴게요. 자, 그러면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진입도로 공사는 노란색인 요만큼이었는데 액티비티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지연됐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액티비티들이 원래 노란색에 있는 게 초기 계획인데 이만큼 뒤로 밀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어떠세요? 초기 계획은 이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회의를 하고 캐치업을 빨리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초기에 공정표가 승인이 되면 꼭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베이스라인을 설정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프리마베라의 모든 기능을 다 알려드렸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배운 거를 활용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간 동안 힘든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